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또 한 단원이 크게 끝났습니다. 다항식 파트에서 유리식, 무리식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물론 중학교도 그렇고요. 수학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요. 부등식도 또 그만큼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정식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 낮은 차수부터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정식이란 건 보통 그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차니까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해서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x 플러스 b가 0인데 ax가 넘어가면 얼마인가요? b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겠죠? 그럼 a로 나눠서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는 1차니까 답 몇 개? 한 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1차 방정식 문제 내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1차 방정식은요. 어떤 거? 그냥 2x 더하기 4가 0일 때 x값 누구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 나오고요. 어떻게? 1차 방정식인데 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근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생겨요. 1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그냥 2x 플러스 4가 0이면 2x가 마이너스 4고 그러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냈던 것처럼 ax 플러스 b는 0이다의 답을 내봐. 그러면 학생들 다 누구나 b 넘기고 a로 나눠서 a분의 b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답을 쓰거든요. 그럼 이 답은 3분의 1만 맞으신 거예요. 1차인데 하나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런데 뭐다? 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들어갈 때 뭘 확인해 주셔야 될까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수학에서는 절대로 뭘로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는 건 안 된다.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생님 이거는요. 얘는 이미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을 때 a라는 건 사실은 어떤 애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면 그렇게 풀어도 좋아 이런 얘기였고요. 그럼 a가 뭐였을 수도 있다. 0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가 0일 때에도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b라는 아이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답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x에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b 상태겠죠. 그런데 a가 뭐다? a가 0입니다. 그래서 0x가 마이너스 b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요 상대방 b라는 아이의 반응이 어떠냐? 나도 0인데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b도 같이 0이래요. 그럼 식이 0x가 0 상태죠.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데 0x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0에다가 x 곱하면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좋겠죠.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 a가 0일 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걸 0분의라고 쓸 수는 없고요. 그대로 0 곱하기 x 상태로 썼는데 만약에 상대방 b까지도 만약에 0이다. 그럼 0x가 0 상태이기 때문에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답이 다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많겠죠? 그럼 너무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부정입니다. 아니다. 이 부정이 아니고요. 정할 수 없을 만큼 어떻다? 많다. 모두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0x인데 이제 b가 나는 0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숫자? 0x가 3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0x가 3 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0x는 항상 얼마다? 0입니다. 0이 3이랑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는 어떤 거를 넣어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를 구하는 게 어떻다? 불가능하겠죠. 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뭐다? 1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하나 나오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생긴 문제보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나누는 아이가 0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해주시고 0이 아닐 때는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을 하나 써주시고 만약에 나누는 아이가 어떻다? 0일 경우에는 다시 어떻다? 상대방이 어떤 수냐에 따라서 같이 0이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반대편 아이는 0이 아닌 경우에는 해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1차인데도 답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경우에 문제를 주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문자를 넣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서 나누는 아이가 0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보통 내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해가 없도록 하는 A값을 구해라. 뭐 해가 무수히 많아지도록 하는 A값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이었고요. 그럼 그 다음에 1차 다음 2차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어줄 부분이 이제 2차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의 시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부분 가서 2차 방정식 혹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풀이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2차 방정식을 x, 1차식 두 개로 곱해서 0 상태를 만든다. 요 상태가 인수분해죠. 그러면 곱해서 0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되게 만드는 답이 근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앞에 0되게 하는 알파거나 또는 뒤에가 0되게 하는 베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요식을 한번 풀어보실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인데요. 요식 곱해서 2되게 하는 거니까 1과 2. 그 다음에 x에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한 게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x 마이너스 2로 쓰겠지만 우리는 뭐다? 그 아이가 0되게 만드는 i를 써주셔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 0되게 하는 x 얼마? 1 이거나 또는 x-2가 0되게 하는 누구? 2 요렇게 해서 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2차 방정식 인수분해 근 구하는 것까지는 뭐 쉬운 애들이고요. 이제 문제는 어떻다?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된다.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통은 뭐 꼭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외우라고 나온 공식 중에서도 이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의 공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게다가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1창의 개수가 2b-라고 해서 어떤 수? 짝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공식이 또 조금 변형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짝수 공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요. 요거 공식까지 옆에다 하나 더 써서 여기 b가 2b- 어떤 수의 2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다. 짝수일 때 이렇게 짝수 공식을 적어서 외워주실 수만 있으시다면 훨씬 더 풀이 과정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계산 실수하기 좋은데 그 계산 실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때만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거 잘 써먹으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근의 공식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우선은 a로 다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었고 a가 0이 아니었으니까 a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그래도 얘는 0이겠네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식을 완전제곱꼴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가 완전제곱꼴이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되나요? 1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이 반에 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꼴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인데 우선 얘는 완전제곱꼴이랑 안 맞는 아이기 때문에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c 상태로 둘게요. 그 다음에 얘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완전제곱꼴이 되거든요. 그럼 반이면 2로 나눈 거니까 2a분의 b를 제곱한 값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요게 없던 게 더해졌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2a분의 b 제곱한 값으로 써버릴게요. 뭐다? 제곱했으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4a제곱으로 통분하려고 4a, 4일 똑같이 곱해주면 4a제곱분의 뭐? b제곱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4ac. 느낌 좀 오시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는 거. 그러면 제곱을 뗍니다. x 플러스 2a분의 b를 제곱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방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주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4 얼마로 나가고 2로 나가고 a는 모르면 절대값 붙여서 나가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a의 절대값은 a가 양수면 그대로 플러스로 a로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로 나갈 거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앞에 플러스인 거나 마이너스인 거나 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라고 a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온다? 2a 분모가 똑같으니까 2a분의 어떻게? 앞부분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근의 공식을 여러분이 이걸 잘잘잘잘 유도과정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써드린 것 뿐이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유도하는 거 필요 없고 제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나왔구나. 그냥 그 정도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공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뭐일 때 b가 어떤 수의 2배라서 2b-일 때 도대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만 간단히 볼게요. 루트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4b- 제곱과 4ac에서 4가 나갈 수 있겠죠. 4 묶어버리면 얼마? 4b- 제곱에서 4 나갔으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그 4가 나가서 뭐가 된 거다? 예, 2가 된 거다. 그러면 그 나간 애가 2인데 그 2가 어떻게? 위아래로 다 지워지면 그게 바로 짝수 공식이라고 한 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였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였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로 나눠서 4로 나눈 거죠. 묶어낸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뭐였나요? 요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이제 뒤에 바로 이제 하게 될 내용인데 요거 우리가 근의 공식, 판별식이라고 해서 d라고 쓰는 부분인 거 맞나요? 그러면 요 아이는 어떤 부분이다? 그 아이를 뭐로 나눈? 4로 나눈 부분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4분의 d라고 해서 판별식과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짝수 공식 외워놓으시면 4분의 d까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짝수가 아니면 그냥 근의 공식을 쓰겠지만 만약에 짝수인 아이가 나오면 근의 공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 그 다음에 만약에 짝수이다 그럼 판별식에서도 4분의 d를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비밀을 한번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요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d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그죠? 그러면 판별식으로 우리가 뭘 판별하나요? 판별식으로 뭘 판별한다? 중학교 과정이었으면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은 2개입니다. 단지 그게 실근인지 서로 다른 실근인지 서로 같은 실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그러니까 근은 항상 2개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판별식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주셔야지 맞는 거냐면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아이가 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된 거냐면요. 보실게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정확하게 뭐라고 봐야 된다? 예, 실근의 개수를 판정하는 거다. 여기 실근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중학교에서는 근의 개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실근의 개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왜? 근은 2개고 여기서는 허근으로 2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근이 서로 다른 걸로 2개다. 실근으로 서로 같은 걸로 2개다. 실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실근이 없다고 해서 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2개가 나머지가 허근이었다. 그러면 요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왜 판별식이라고 써주느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 다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d라고 놓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왜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이 달라지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 d가 0보다 클 때 그럼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런 느낌이겠죠.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양수니까.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2분의 마이너스 1에다 루트 3을 더한 값과 뺀 값. 우리 루트 3은 무리수인데 하지만 실수인 건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실수입니다. 그럼 더하고 빼고 해도 실수인데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에다 루트 3을 더한 것과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을 뺀 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그 다음엔 감 잡히시죠? t가 0일 땐 어떤 경우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루트 0은 어차피 0이고 0은 더 하나 빼나? 어때요? 없다라고 봐줘도 상관없고 더하거나 빼도 어떻게 나오나요? 서로 같은 i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버린다? 그냥 간단하게 중근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죠. 그럼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3i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i는 허수죠. 그렇다는 건 무슨 근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허근이라는 겁니다. 근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하지만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실근은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왜 얘가 판별식, 왜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대신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는 개수가 모일 때, 실수일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루트 안에 오는 수를 양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겨버렸냐면 여기 다른 개수에 뭐가 들어가 버려서 다른 개수에 i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요 루트 안은 양수인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실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다른 데서 i가 안 나오도록 다른 데서는 i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루트 안만 양수로 유지시키면 그거는 실근인데 만약에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건 뭐가 된다? 허근이 된다. 그래서 실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 대신에 뭘로? 4분의 d로 써도 의미는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크면 d가 0보다 큰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 4분의 d가 0인 거와 d가 0인 건 똑같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4분의 d나 d가 0보다 작은 건 실근이 없고 허근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별식이 왜 판별식인지, 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인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앞에 우리가 먼저 요 설명을 드렸고 요거 근구하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요거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느낌 오시죠? 곱해서 1인데 더해서 3되기 힘드니까 근해 공식에다 넣으실게요. 그러면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외워보실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는 0이 아닐 때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라는 건 요 1차항 개수의 절반을 의미하는데 짝수일 때만 절반으로 갑니다. 짝수 아니니까 여기다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x는 2, a가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를 어차피 전체 제곱하니까 여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냥 제곱한 값 9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도 1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곱해도 4고 9에서 4를 빼면 얼마? 5기 때문에 그는 뭐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근해 공식 유도해봤고 근해 공식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근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2차 방정식 중에서 시험 문제로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로 가장 지금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빈도수가 높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별표 치시고 들어주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근하고 ABC라는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두 근이 나올 텐데 그 두 근을 뭐라고 놨다? 알파, 베타라고 놨더니 두 근의 합은 뭐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뭐다? A분의 C다 라는 성질이 나왔대요. 예, 그래서 합은 뭐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고 곱은 그대로 부호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A 깔고 차례대로 B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3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뭐 3차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달달달달 외우셔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 우리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니까 우리 어떻게 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아이가 바로 근이 알파 베타인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아이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베타가 두 근인 식이 이거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요 식하고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x겠고요. 얘네끼리 곱해주면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겠네요. 그럼 이 식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쟤는 a네요. 그럼 쟤를 a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그럼 이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둘 다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를 1로 똑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누구랑 같아진다? A분의 B랑 같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랑 같다? A분의 C랑 같다. 예, 요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까지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합 앞엔 반드시 뭐 붙는다? 마이너스 붙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볼게요. 두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깔고 차례대로 합곱 가주시면 돼요. 2분의 얼마?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은 얘 깔고 첫 번째 이창의 계수 깔고 합 곱이니까 이렇게. 합은 뭐 붙는다? 마이너스 붙는다.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만 하니까 합은 2분의 3, 곱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 합곱 공식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해서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보시거나요? 아니면 인수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배웠잖아요. 근해 공식 배웠잖아요. 그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을 구해서 가주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아이라는 건 근이 굉장히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을 더하고 곱하려면 예,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거 이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반대로 이제 식을 준 다음에 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근을 준 다음에 그걸로 식 만들어봐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방금 해봤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x-알파, x-베타는 뭐다? 0이다. 그리고 2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놓으셔도 좋지만 그걸 뭐 한 거? 전개한 게 요거 1뿐입니다. 맞죠?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런데요. 저는 진짜 요거가 전개한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말로 외워버릴게요. 우리끼리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뭐 합 x 플러스 곱은 뭐다? 0이다. 여기서 합곱이 말하는 게 뭐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을 줬을 때. 왜냐면요. 근을 2하고 3 이렇게 주면 아주 감사하죠. 근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x 빼기 3이라고 쓴 다음에 보기 중에 이런 게 없다. 전개돼 있다. 그럼 전개를 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려워진다라고 할 땐 근을 저렇게 깨끗한 애로 안 주고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두근으로 하는 식을 만들어봐라.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두근으로 하는 식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를 한번 예를 들자면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전개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엄청 복잡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곱으로 갈 거다. 이 아이를 계속 예로 들자면 둘이 합하면 이 아이랑 이 아이랑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주어니까 2가 되겠죠. 곱은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제곱 빼기 제곱 1 빼기 2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식은 어떻게? x제곱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합 앞에 뭐 붙는다? 마이너스 붙는다. 우리 근각의수에서도 합은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계속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은요. 이 식이 바로 뭐다? 이 아이를 두근으로 갖는 식이다. 되셨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요. 그냥 우리끼리는 이렇게 외워서 쓸게요. 그래서 합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합엔 뭐 붙는다? 반드시 마이너스 붙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똑같아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x제곱의 개수를 얼마로 만들고 싶다? a로 만들고 싶다. 2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a를 어떻게 줘라? 식에다 곱해라. 그런데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이 상태에다가 x제곱의 개수를 2로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식 전체가 꼬여서 근이 이런 아이가 아닌 다른 식이 돼버립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요 모양인 요렇게 생겨야 근은 요런 애고 나오는데 개수가 이차의 개수가 2로 만들고 싶다. 그럼 다 같이 2배를 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2배를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2번은 특별히 따로 외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 외워서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해 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죠. 다시 한번 뭐죠? 합곱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죠. 요거 아마 제가 부등식 풀면서도 요거 간단하게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차피 방정식 풀다시피 거의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만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x 빼기 얘, x 빼기 얘 해서 전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할게요. 어떻게? 합하고 곱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였다? 예, 루트 2, 루트 2죠. 그러니까 2였고요. 곱하면 1 빼기 루트 2의 제곱 2라서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식은 x제곱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예, 들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되셨죠? 곱은 그대로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창의 개수가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곱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원하는 게 특별히 있었네요. 그러면 나중에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를 두근으로 한다. x 빼기 얼마, x 빼기 얼마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뭐? 합 곱을 찾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 지워지니까 얼마? 예, 2. 근은 매우 지저분하지만 합곱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런 애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인데 1 빼기 요것만 조심해 주실게요. 1 빼기 i제곱인데 i제곱이 얼마다? 예, 까먹으신 거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 되는 게 아니라 얼마다? 2가 된다. 그럼 따라서 x제곱에 합은 뭐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간다.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원하는 게 이창의 개수가 얼마다? 3이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3, 3, 3 다 곱해라.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3 곱해서 6x, 3 곱해서 6은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합곱이 고등학교 제가 봤을 때 합곱 들어가는 문제가 고1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요 단원에서 뿐만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합곱, 곱셈 공식 변형하는 거에서도 합곱 많이 썼었고요. 그러니까 합곱을 이용하는 문제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해서 개수가 모이네. 개수가 유리수니까 개수는 루트가 아닌 애들이에요. 개수는 깨끗한데 2차 방정식의 한 근 중에 만약에 루트가 들어가는 근이 만약에 있다. 우리 앞에서 보니까 1 플러스 루트 2 또 다른 건 누구였나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또 다른 근이었잖아. 두 근이. 그런 이유가 뭐다? 여기에서 한 개수는 유리수인데 만약에 개수를 벗어나는 범위의 무리수 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아이의 뭐가? 켤레 무리수도 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얘는 개수는 실수라서 개수에는 i가 없는데 근을 구했더니 만약에 p 플러스 qi라고 해서 허수인 근이 나왔다. 그럼 뭐다? 그 i의 켤레 복소수도 뭐다?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서 1 플러스 i와 또 다른 건 누구? 1 마이너스 i 이런 애들처럼 되셨죠? 그래서 얘는 뭐다? 켤레 무리수끼리 근, 켤레 복소수끼리 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유리수인데 유리수를 벗어나는 무리수근일 때는 켤레로 근이다. 개수는 실수인데 실수를 벗어나는 복소수 i근이 나왔다. 그럼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 그러니까 켤레 관계인 i가 근이 되는 건 맞지만요. 중요한 건 이 유리수 조건이 없거나 실수 조건이 없을 때는 아닙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렇고요. 개수가 실수일 때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저 조건, 유리수나 실수라는 조건을 안 주면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게 내용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뭐 1 플러스 루트 2 그럼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다 무조건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없을 때는 그렇게 풀면 틀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애들을 빼서 함정을 팠는데 아이들이 그 함정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켤레 무리수나 켤레 복소수가 또 다른 근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유리수일 때 그렇고 실수일 때 그렇고 그 조건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넘어가는 3차 이상의 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차 방정식 3차, 4차 이상의 식들은 어떻게 푸냐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애들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3차 들어간 거 이런 애들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보통 근을 구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아닌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가능한 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애들의 근을 구하라고 하면 2를 뭐라고 봐서 1의 세제곱이라고 봐서 인수분해 여기다 적용하면 x-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건 1이라는 실근과 이쪽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 두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3차니까 3개의 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니까 근은 3개인데 실근은 하나고 허근이 2개인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공식을 써서 갈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 중에서 특별히 나머지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인수정리라고 한다. 왜? 인수분해되는 상태처럼 나오기 때문에 인수정리라고 했었습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예, 조금 지나갔다고 또 다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수정리 중요합니다. 인수정리 뭐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정리 자체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인수정리는 뭐였다? 나머지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그러면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0 되게 하는 값 대입한 게 나머지다. 근데 인수라면 0이다.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0 되게 하는 값을 찾아서 0 되게 하는 값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근을 찾고 싶었던 거니까 대입했을 때 0 나오게 하는 아이를 인수로 찾아서 인수분해 상태로 만든다. 그런 건데 결국에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치환을 해서 푸는 풀이가 있습니다. 치환을 해서 하는 풀이는 어떤 식이냐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플러스 24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없었으면 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좋은데 얘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풀어헤쳐야 되거든요. 그럼 무작정 4개 있으니까 둘둘 짝을 짓는데 어떻게 요 경우에는 얘랑 짝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요 부분부터 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요 부분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 다음에 밖에 24가 있죠. 뭐 이 숫자는 뭐 달라질 수 있고 어쨌든 그럼 요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을 뭐 치환을 해주시면 이 식이 t 플러스 4 t 플러스 6에 24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선 t 값을 먼저 구해 놓고 그 구한 값을 다시 요걸로 바꿔서 근을 한번 다시 구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4차인데 어떻게 치환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4차일 때가 보통 이렇게 치환하는 꼴이 나올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요런 애들은 3차인데 딱히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죠. 세제곱만 있는 아이가 보통 인수분해로 이용할 수 있는 꼴인데 곱셈 공식을. 그럼 요런 애들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요.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게 결국에 뭐다? 나머지가 0 되게 하는 아이를 찾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개수들 적어주시면 1, 마이너스 4, 3, 2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적당히 어떤 수를 대입을 해서 조립제법 썼을 때 마지막에 나머지가 얼마 되게 하는 0 되게 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찾는 게 보통 플러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 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인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수항의 약수들이 인수일 때가 많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올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얼마? 5, 8 안 되네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8 되면 0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예요. 지우고 1 아니네. 그럼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 한번 2 해보겠습니다. 2 그 다음에 1 올리면 얼마죠? 예, 2 내려오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4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리니까 마이너스 맞네요. 그러면 뭐다? 2를 집어넣었더니 0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어떤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1은 인수로 갑니다. 왜? 0 되게 하는 값으로 가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0차, 1차, 2차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 상태죠. 그럼 이 아이는 플러스 1이면 제곱꼴, 완전 제곱꼴이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근의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딱 짝수 나왔죠. 짝수 공식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입 밖으로 자꾸 내뱉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a는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이니까 이제 나중에 생략하고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라는 건 요거의 절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b 다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마이너스 1의 제곱 통째로 제곱이니까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ac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또 옆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근은 얼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누구와 2와 누구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3개의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차 3차 이상의 인수분해해서 근거하는 스타일 뭐 조립제법을 쓰건 치환을 하건 이렇게 고차 방정식에 근거하라는 문제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과 짝수 공식 정도 열심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가장 잘 나왔던 게 뭐다? 근각의 서열관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은 그냥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식을 주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두 판별식도 고등학교 실제 시험 문제로는 워낙에 잘 나왔던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뭐 2차 함수라든지 원과 직선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2차 방정식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한번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 바로 나왔네요. 두근의 합 공식 뭐였나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계속 그렇게 가요. 2차, 3차, 4차 그렇게 차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마이너스에 최고차항 깔고 차례대로 합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그대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와 너무 쉬운데 정말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나왔네요. 이번엔 합과 곱을 둘 다 구해주셔야 되네.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누구? b. 두근의 곱은 그대로 a분의 c. 그래서 합은 만나서 얼마? 1이 되겠고요. 곱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1 빼기 9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다? 예, 3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곱을 구해라. 예, 우리 곱 공식 아시죠? a분의 c. 아, 나 곱의 공식 알아. 알파 베타 곱한 거는 a분의 c야. 그러니까 저걸 전개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얘는 근이 그냥 나오니까. 근이 누군가요? 1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곱한 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근데 사실은 전개를 한다고 틀리진 않겠지만 전개하는 시간을 뭐 굳이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x제곱에 얼마? 플러스 2x하고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곱한 거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2였죠.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a가 1이니까 c 그대로 마이너스 2. 그렇게 보셔도 얘네 곱한 거랑 똑같겠지만 굳이 전개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 4번 4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얘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문제 볼게요.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가르쳐줬네요. 그럼 이걸 근이라고 했다는 건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근이라고 한 거니까 x한테 얼마? 예, 2를 대입을 하시면 반대로 누가 나올까요? 예, a가 나오는데 그 a 값을 구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식의 근이 1이야. 그러면 이 미지수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근이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1의 4제곱 1 빼기 a 곱하기 x에다 1 대입하면 1의 제곱 그대로 a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니까 a가 넘어가 주시면 이 값 얼마다? 3이다. 예, 4차 방정식이지만 4차 방정식 자체 푸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 여기 4차 요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두근이 누군가요? 마이너스 1과 2네요. 그럼 우리 뭐 구한다? 합과 곱을 구할 거다. 합은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1이다. 곱은 마이너스 1과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다. 그럼 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예, 계속 강조하지만 합 앞에 뭐 붙는다? 마이너스 붙는다. 그럼 합이 1이었으니까 1x. 곱은 그대로 간다.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4번 나오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합 꼭 계속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립방정식 이제 여기서 하나 다뤄보는데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 값을 물어봤습니다. 예, 연립방정식이라고 별거 없네요. 얘네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y 개수 맞춰서 더하기 빼기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는 더해버리면 누가? y가 서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했으니까 얼마? 3x 더했으니까 3하고 6 더해서 9네요. 그럼 따라서 x는 얼마다? 예, 3입니다. x가 3이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3에다 y를 더해서 6 나왔으니까 y 얼마? 예, 3이었습니다. 그럼 둘이 곱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얼마? 3, 3은? 예, 9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별건 없고요. 어떻게? 얘가 1차니까 이렇게 풀었고요. 만약에 2차가 들어갔다면 각각의 근을 구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신다. 그거는 연립방정식이건 연립부등식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파트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예, 방정식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파트는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나오는 시험 문제는 굉장히 뻔하고 단순해요. 어떤 거?
근각의 소야관계 그게 가장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각의 소야관계 잘 외우시고 근의 공식도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부등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